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네. 어제 뉴욕 증시에서 부진했던 기술주가 또 상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국내 증시도 좀 탄력을 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상승폭이 좀 적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매니저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어쨌든 미국 증시에서 애플이 3% 정도 반등을 했고 네. 테슬라가 11% 또 급반등을 그쵸.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간 이제 호전이 되면서 아무래도 뭐 나스닥 지수도 많이 올랐고 뭐 다우지수, S&P 500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또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같이 이제 좀 따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셨을 텐데 네.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국내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하락 전환이 좀 되기도 했었고 그쵸. 주가가 이제 아무래도 미국 증시하고 우리 시장이 최근에는 조금 디커플링 된 게 사실이었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미국 장이 빠진다라고 해서 우리 시장이 빠졌던 게 아니고 미국 장이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계속 연중 고점을 높여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는 우리 시장에는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되어 있던 이슈였다. 네. 그리고 사실상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시장이 조금 숨고르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이제 11시 넘어가서부터 보면 삼성전자가 다시 양봉 전환이 되면서 6만 900원, 6만 1000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코스닥 지수도 지금 거의 900포인트 근접해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900포인트 지금 돌파가 지금 초읽기, IT 종목들, 2차 전지 종목들이 조금 숨고르고 있는 와중에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이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유한양행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정말 지겹게 안 움직이더니 오늘 이제 한 3, 4% 네.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이제 전고점까지 상승을 좀 해주면서 제약바이오 종목을 이끌어가고 있다. 어쨌든 우리 증시는 업종별 순환매를 통해서 이렇게 기존에 강했던 IT라든지 뭐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쉬고 있는 동안에 또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고요. 제약바이오가 또 쉴 때는 또 5G가 올라가고요. 이런 식으로 업종별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보다는 개별 종목에 좀 집중을 하면서 종목을 선택하는데 조금 더 세심한 좀 주의를 지금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종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순환매 장세가 지속될 거라는 전망까지 간단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영민 DJ가 그간 짚어주셨던 종목들 좀 리뷰를 해볼게요. 네. 매니저님, 우리 어제 언급하셨던 우리 첨보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첨보라는 종목을 어저께 이제 16만 400원에 이제 네. 공략을 좀 했죠. 목표가를 일단 19만 원 제시해드렸고 19만 원의 목표가는 뭐 단기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첨보를 포함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사실상 지금 대단히 좀 고평가 구간이긴 해요. 뭐 PR이 뭐 30배, 40배, 많게는 또 60배가 넘어가는 종목들도 있는데 네. 이런 높은 PR이 이제 인정이 되는 이유는 지금 당장은 약간은 고평가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내년, 내후년 그리고 2023년까지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좀 성장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좀 먼저 반영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결코 이걸 뭐 버블이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첨보 역시도 주가가 제법 좀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전기차는 2차 전지 배터리의 성능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될 거다. 그리고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양극할 물질, 음극할 물질 이런 핵심적인 소재도 중요하지만 전해질이라고 하는 이런 첨가제가 상당히 좀 중요한 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우리나라에 이제 첨보라는 기업이 이 세 가지 시리즈의 이제 전해질을 대량으로 이제 내년부터 이제 양산할 수 있도록 캐파 증설에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도의 어떤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주가가 충분히 더 신고가를 높이면서 우상향할 수 있다. 목표 가격을 19만 원 정도 말씀드렸으니까요. 중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19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시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정시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첨보라는 종목이 조금 올라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쵸. 자리 자체는 어저께가 이제 딱 21선 눌림목을 끝내면서 정확하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터닝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이런 포인트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은 매수를 해놓고 조금만 기다리면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거. 뭐 SKC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많은 종목들이 지금 이런 21선 눌림목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함께 관심권에 좀 잘 놓고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리뷰로 또 가볼게요. 네. 다음 종목은 9월 10일에 언급해 주셨던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흐름 어떠하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을 13,300원에 이제 말씀드렸어요. 네. 뭐 수익이 얼마 나지는 않았는데 오늘 제가 이 종목을 리뷰를 해드리는 이유는 스마트폰, 특히나 그중에서도 폴더블 스마트폰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네. 한 번 더 리뷰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TOF, 타임 오프 플라이트 기능이 들어가는 고사양의 이제 카메라 모듈을 검사하는 장비를 만들어내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나온 여러분들 보도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이 이번에 출시한 갤럭시 Z 폴드 2가 사전 판매가 벌써 6만 대에 육박을 했다. 네. 이런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 폴더블 스마트폰 자체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혁신적인 제품이다. 시장을 이제 개화시키고 있는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 삼성전자가 이제 주도하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관련된 수혜주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생겼다라는 걸 미리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어찌 보면 하이비전 시스템은 5일선 이제 타고 가는 상승 흐름이 또 진행이 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그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크게 한번 급등을 했다가 눌림목 자리에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고 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 공략을 좀 했는데요. 꾸준하게 이제 전고점을 한번 넘어가는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조금 더 가볍게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겠다. KH 바텍이라든지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이제 BH라든지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된 특히나 그 중에서도 또 폴더블 스마트폰과 직접적으로 또 관련성이 있는 네. 종목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종목 리뷰로 가볼게요. 마지막 종목은 9월 9일에 꼽아주셨던 SK케미칼인데 이 종목은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앞서도 그렇죠. 좀 급락했었는데 맞습니다. 매니저님이 이때 팔면 안 된다. 그렇죠. 다시 임상 재개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 말씀처럼 또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그날이 최저점이었고요. 네. 그 다음날 바로 임상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좀 그쵸.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이제 바닥을 치고 반등을 좀 하고 네. 있죠. 사실은 이렇게 이제 저점 부근에 놓여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오늘 정말 아쉬운 게 어저께 제가 놓쳐서는 안 되는 레고캠 바이오라는 종목을 놓쳐가지고 정말 반성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레고캠 바이오 어저께 이제 뉴스가 이미 어제 나온 거예요. 길리어드 사이언스사가 ADC 항체 약물 접합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제 신약 개발하는 회사를 무려 24조 원, 25조 원에 이제 인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어제 나왔는데 레고캠 바이오가 사실은 어저께는 그 뉴스 때문에 조금 올라가다가 막판에 좀 눌러버렸거든요. 네. 근데 본격적인 시세가 이제 오늘 이제 분출이 되면서 장중에 지금 20%가 넘게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ADC 이제 항체 약물 접합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네. 그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돋보이게 움직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한양행이라든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SK케미칼 같은 이런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을 견인을 좀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케미칼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봐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을 다시 재개했다라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 오늘 새벽에 또 화이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벌써부터 지금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벌써부터 수십만의 분의 백신을 이미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임상 3상에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신속하게 양산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보급을 하기 위한 그쵸. 준비를 미리부터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양산의 속도도 올라갈 수 있다면 당연히 CMO 관련된 기업들이 또다시 부각이- 주목을 네, 받을 수밖에 그쵸. 없겠죠. 그래서 조금 가벼운 종목인 오늘 바이넥스가 장중에 10%가 넘게 또 급등을 했고 네. SK케미칼 역시도 뭐 3, 4%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또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 가격은 32만 3천 원, 지금 현재 뭐 한 11% 정도 수익이 나고 있긴 하지만 목표가는 37만 원 정도 말씀드렸거든요. 네. 37만 원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또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40만 원도 저는 훨씬 좀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요.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영민 매니저의 세 가지 종목 리뷰 또 알차게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는 문자 사연 시간이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0633님 사연인데 KH 바텍이에요, 매니저님. 네. 23,100원인데 전망 좀 제시해 주시죠. 네, KH 바텍 조금 전에 제가 하이비전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폴더블 폰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개화가 되고 있다. 다행히 우리 삼성전자가 애플이 출시도 하기 전에 갤럭시 Z 폴드 2를 지금 출시를 하면서 사실상 시장에 나름대로는 괜찮은 반응을 좀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네. 결국 이 스마트폰 시장은 하반기 때 얼마나
수요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폴더블 스마트폰 올해 삼성전자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50만 대예요. 사실 네. 대수로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수량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5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내년도에는 뭐 300만 대, 그 후년에는 뭐 몇백만 대, 그리고 2025년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무려 1억 대 가까이 이제 생산량이 증가를 할 걸로 기대가 조금 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란 말이에요. KT 바텍 역시도 하반기 때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이 좀 회복된다면, 그리고 폴더블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만 있다면 주가는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26,000원 정도를 설정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사연 가볼게요. 5750님 사연이고요. 지어소프트 네. 16,300원의 비중 20%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 주셨어요. 지어소프트라는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주가가 조금 많이 눌러 있는 상태죠. 복귀를 해드린다는 차원에서 리뷰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종목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릴 때 코로나19가 이제 재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언택트와 관련된 수혜주, 소위 말해서 새벽 배송 시장에 진출을 한 오아시스라는 종목을 이제 기업을 네. 좀 주목을 해보자라면서 지어소프트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쵸? 주가는 아쉽게 지금 조금 많이 밀려 있지만 사실상 이 종목은 단순히 언택트 수혜뿐만 아니라 이 새벽 배송 시장에 마켓 컬리를 열심히 지금 추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 올해 그 새벽 배송 시장의 매출 규모가 전체적으로 1조 원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계산되고 있죠. 주가는 단기간에 급등을 한번 했었다가 조정이 조금 들어왔지만 21선 뭐 눌림목이 진행된다라고 보고요. 14,000원 요 자리가 이제 지지가 좀 된다면 충분히 이제 대반등은 가능할 거다. 목표가는 17,500원에서 18,000원 정도를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로 설정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사연 하나 더 가볼게요. 네. 다음 사연 9984님 사연인데 한솔 케미칼이고요. 16만 원의 비중은 20%입니다. 16만 원 정도 매수 가격이면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한솔 케미칼, 그다음에 SK 머티리얼즈, 동진 세미캠 이런 소재 기업들은 사실상 주가가 이렇게 약간 횡보하는 구간이 왜 나오냐면, 한솔 케미칼도 이제 차트를 제가 한번 열어서 기술적인 포인트를 한번 분석을 해드려 네.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3월 달에 6만 원대의 저점을 만들고 나서 거의 한 달도 쉬지 않고 계속 상승을 했단 네.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8만 원대 이제 단기 고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조정은 그야말로 기간 조정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가격이 큰 폭으로 밀린다라기보다는 기간 조정의 과정이 진행이 좀 되면서 단기간에 좀 많은 오른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 가격 자체도 뭐 크게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16만 원 정도면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 14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해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중기적인 관점으로 한 20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저는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있는데 2차 전지의 중요성 매니저님도 많이 이제 강조를 그렇죠. 제기하셨잖아요. 이 양극재와 음극재 어느 쪽 흐름이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는지 여쭤봐도 그 될까요? 사실상 이제 양극재, 음극재가 네. 구별을 하는 게 이제 실익이 별로 없는 게 네. 어찌 보면 이제 양극재도 음극재도 이차전지 배터리 지금 다 들어가고 있기 그쵸. 때문에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더 프리미엄을 받고 뭐 음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좀 더 프리미엄을 받고 요런 거는 한 2018년 정도에 2차 전지 이제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양상되기 전에 사실 소재에 대한 중요도가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 네. 사실상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양극재와 음극재를 같이 개발하는 기업들이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술 사양 자체가 양극재와 음극재 쪽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의 성능을 결국에는 결정짓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첨가제라든지 뭐 분리막과 관련된 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중요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투자 문자 사연 한번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 영민 DJ가 준비한 첫 번째 원샷 원키 종목 소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일단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네. 사실상 오늘도 네.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면 뭐 5G 종목도 그쵸. 매수를 해야 되는 시장이고 IT 종목을 또 매수를 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네. 근데 우리 매일같이 뭐 밥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약간 이제 조금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오늘 네. 제가 준비를 좀 한 종목 해 왔는데요. 82,600원에
한국금융지주라는 종목을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금융지주. 그러게요. 제가 그야말로 TV 방송에서 뭐 은행주라든지 이런 뭐 금융주를 소개를 해드린 게 다루시잖아요.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네.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는 단 한 번도 제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제가 유독 한국금융지주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온 이유는 요 회사 때문도 있지만 또 다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해온 거거든요. 기대되는데요. 일단은 한국금융지주가 네.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를 먼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금융지주는 자회사로 이제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신탁 뭐 이런 자산 운용을 하는 이제 기업들을 계열사로 이제 거느리고 있는 회사인데, 지난 2분기 때 실적이 이제 깜짝 놀랄 정도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4천억이 넘는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에 이제 성공을 좀 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니까 증시의 거래대금이 사상 최고치를 매일같이 경신을 하고 있다. 네. 그야말로 많은 동학개미들이 주식시장에 이제 투자 열풍 덕분에 주식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 보니까 수수료 수익이 또 급증을 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네. 자회사들의 이익이 좋아지니까 한국금융지주의 순이익 역시도 좋아졌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국금융지주의 계열사들이 직접적으로 운용을 하는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이제 프랍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직접적으로 운용하는 자금 역시도 수익률의 성과가 상당히 좋았던 거예요. 네, 네. 장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2분기면 여러분들 4월, 5월, 6월이잖아요. 3월 달에 시장이 대폭락하고 난 이후에 4월, 5월, 6월 시장이 V자 반등을 하면서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산 운용 수익률도 좋았고, ELS 이제 조기 상환이 축소가 되면서 여기에 따른 이제 충당금 환입 이슈도 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반영이 좀 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나왔단 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은 어찌 보면은 실적이 좋아질 건 뭐 자명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 사실 이제 투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펀드라든지 이런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 수익이 이제 좀 좋았어야 되는데, 의외로 금융 판매 수수료 수익은 270억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왜 판매 네. 수수료 수익은 왜 감소한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또 쉽게 얘기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네. 투자 막 열풍이 불어나니까 오히려 펀드라든지 뭐 ELS라든지 이런 상품 판매도 늘어났을 것 같다고 네. 생각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 투자 지형이 좀 바뀌고 있는 게,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소위 말해서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은행이라든지 증권사 가가지고 펀드라든지 ELS를 하는 게 아니라 다들 직접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투자, 대표적으로 이제 펀드라든지 ELS는 간접 투자 상품이잖아요. 그쵸. 이런 간접 투자 상품에 대한 수요는 폭삭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직접적으로? 내가 직접 공부를 해서 주식 투자를 하겠다, 이런 수요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수수료 수익은 급증하지만 판매 수익은 감소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게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인데, 네. 대한민국의 이제 투자 지형이 바뀌고 있다라는 게 이 한 기업의 그러네요.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간파를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어쨌든 말씀드렸던 부분은 서론이었고요. 오늘 제가 이 종목을 서론이 길어요. 이 종목을 준비해온 이유는 네.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어쨌든 뭐 금융 지주 회사고 실적도 좋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렸고, 실제로는 오늘 제가 뭐 예스24 같은 이런 종목 때문에 오늘 준비를 해온 거예요. 예스24의 주가가 지금 오늘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네. 사실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지 않았다면 조금 작은 종목을 소개해드리면 좋은데, 오늘 예스24라든지 한세 예스24 홀딩스 같은 기업의 주가가 급등을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카카오뱅크와 관련된 이슈 때문이에요. 네. 내년도에 IPO를 준비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사실 올해도 아니고 내년에 IPO하는 카카오뱅크를 우리가 지금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딱 1% 들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예스24의 주가가 지금 이렇게 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걸 좀 과소평가했던 게, 카카오뱅크가 지금 장외시장에서 지분 가치가 벌써 45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1%라고 하면 에게 그거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45조의 1%면 무려 4,500억이거든요. 네. 오늘 예스24가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채 3천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한국금융지주를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한국금융지주는 자회사들의 지분을 다 포함해가지고 무려 33.53%의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지고 있는 네. 회사이기 때문에 지분 가치를 좀 눈여겨볼 만하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네.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82,600원 현재가로 이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10만 원.
손절 가격은 79,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 잘 들어봤고요. 또 두 번째로 준비되어 있는 서브 원샷 원킬 종목도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65,500원에 올릭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네.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은 김영민 매니저는 오늘이 아니라 이미 지난주부터 남들이 제약바이오 종목을 관심 갖지 않으실 때 꾸준하게 제약바이오 종목을 그쵸.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다는 거. 네. 그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올릭스라는 기업은 RNA 계열의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에요. 오늘 ADC 기술이 시장에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죠. 그에 버금갈 정도로 상당히 좀 강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 RNA 신약 개발 플랫폼과 관련된 기업이 바로 올릭스라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2019년 작년에 프랑스 떼아라는 기업한테 이 올릭스 RNA 바이러스 이제 기술을 수출을 하면서 네. 800억 정도의 이제 기술 이전에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기술력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수 가격은 65,500원 말씀드렸고 목표 가격은 7만 원,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7만 원 정도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54,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 좀 더 듣고 싶은데 네. 오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저도 지금 시간이 좀 모자라서 올릭스 자세한 기업 분석은 오늘 네. 오후 4시에 장 끝나고 나서 기업 분석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이 너무 좋아요. 뭐 5G가 됐건 IT가 됐건 제약바이오가 됐건 어쨌든 핵심 주도 업종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만 고르신다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이니까요.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부분 또 시장 전략에 대한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2034로 김현민 검색하시면 더 쉽게 무료 방송도 참여할 수 있고요. 네. 오늘 매니저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